세계 박람회. 여기에 금정 그 구서 지하철역입니다. 예. 부산은 좀 싸늘해졌습니다. 날씨가 아침에는 정말 조금 춥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이 서명 운동한다고 열을 올려서 그런지 조금 덥습니다. 마이를 벗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덥네요. 어머니 서명 하나 부탁드릴게요. 전화번호 안 적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가덕 신공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국토부 원희룡이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국토부 원희룡이 자체도 뭐 수도권 일극주의 아니겠습니까?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국토부 원희룡이 나무랄 거 없어요. 부산의 국회의원 서병수 국회의원 한번 보십시오. 뭐라 발언했는지. 가덕신공항을 과감히 버리고 미련 없이 버리고 김해공항 택해 이렇게 발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이미 ADPI 용역으로 결정이 난 부분인데 이제 와서 왜 가덕신공항을 또 하느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덕신공항을 불경 시민들께 호도해서 가덕신공항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게 부산의 정치인이 할 말입니까? 이게 과연 이거 되게 한번 이런 거는 되게 막 야단을 쳐야 돼요. 아주 그냥 몰캉하게 이런 부산 시민들이 아주 막 몰랑몰랑하게 있으니까 아주 막 그냥 부산의 정치인 마저 그런 발언을 하는데 원희룡이를 원망할 상황이겠습니까? 예?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 부산의 그 국민의힘의 서병수 의원, 국회의원,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부산시장 시절에 가덕신공항 이걸 진행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냐면 그때는 대구와 우리 부산이 싸울 때이기 때문에 부산시장으로서 가덕신공항을 지지했던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지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또 그런 변명을 해요. 아주 몰상식한 정말 욕이 그냥 제가 또 욕을 좀 잘하는데 방송이라서 좀 참겠습니다. 황정수 선생님. 근데 정말 비겁한 말이죠. 그리고 ADPI 용역 자꾸만 그때 그걸 들먹이는데요. 용역이란 것은 결국은 그 주체자 돈을 주는 용역 비용을 되는 데에 의견이 많이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DPI 용역에서 2016년 당시에 그 용역을 했던 담당자가 결국은 부산일보를 통해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ADPI 용역은 사실은 당시 정치권의 정치 셈법, 정치 논리에 의해서 그런 용역이 나왔다. 김해공항은 사실상 24시 운항되지 못하는 공항이기 때문에 유럽발 비행기가 뜰 수 없고, 그리고 밀양은 산이 8개의 산봉우리를 깎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경제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항만이 없기 때문에 트라이포트 형성이 힘들고 이런 부분에서 밀양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는 확장성, 바다를 낀 확장성에 있어서 활주로가 하나가 아닌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확장성, 그리고 소음공해, 지금 김해공항은 굉장히 도심 중심에 이제 그 주변이 다 일대가 개발이 되었거든요. 아파트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그냥 아파트 항공 위로, 아파트 건물 위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김해 시민들은 그 굉장히 소음에 시달리고 위험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음공해, 그리고 김해의 딴치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김해 그 공항 주변에 그 딴치 마을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소송은 뭐냐면 이 항공 소음에 너무 시달린다는 거예요. 너무 시달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부적 보상을 해달라는, 자기들 귀도 나가고 막 일상생활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부분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그 소송에서 이 딴치마을 주민들이 승소했어요. 승소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주민
한 명당 3만 원씩 매월 배상하라는 정부의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공회로부터 만약에 김해공항이 유럽발 비행기가 야간에는 뜰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낮에 또 뜨고 항공 횟수가 늘어난다면 그 소음공해의 피해는 부산 북구까지 미친다, 모라까지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소음공해가 덜한 가덕도가 제일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항만과 신항이 인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만과 항공 그리고 철도의 세 가지가 트라이포트 기능이 될 수 있는 곳이 가덕신공항이 정말 입지 조건이 좋다라는 그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은 ADPI 용역에서도 가덕신공항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박근혜 정부가 그 김해가 밀양과 부산의 표를 의식해서 밀양도 할 수 없고 김해도 부산도 할 수 없는 가덕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다 보니까 김해 공항을 그냥 선택을 하게 된 그 사실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병수 시장이 이제 와서 뭐 그때 뭐 박근혜 정부 때 이미 결정난 사항이라는 그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니 그 입을 그냥 뭐 꼬매든가 틀어막든가 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부산 시민들이. 근데 너무 얌전한 거야, 우리 부산 시민들이. 착하고 얌전하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그거와 관련해서 막 아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부산시의회에서 했습니다. 예, 하고 정말 그런 뭐 부산의 정치인들이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는데 국토부 원희룡이는 뭐 더 안 해줄라 하겠죠. 부산 정치인들이 그것을 뭐 아주 그냥 뭐 더 밀어붙이고 해달라고 울고 때렸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뭐 부산에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하니 뭐 없다 좋다 뭐 그냥 뭐 안 해줘도 되는갑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겠어요? 수도권에서는 뭐 지방에 뭐 이 공항 하나 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서병수 의원의 그런 발언에 아주 막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항의하는 바이고, 네, 그 다음에 원희룡도 예, 국토부 장관으로서 뭐 아주 뭐 잘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대구 통합공항과 뭐 가덕신공항이 전부 다 뭐 똑같은 거점공항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는 거를 보고를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저희가 그것도 뭐 항의를 해가 난리 났었습니다. 어떻게 가덕신공항과 대구 통합공항이 같은 거점공항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가덕신공항은 물류를 담당하는 인천공항 유사시 대체공항의 중추공항의 역할입니다. 예, 거점공항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예, 중추공항, 물류를 담당하는 거점공항으로서, 가덕신공항은 정말, 거점공항이 아니라 중추공항으로서 정말 가덕신공항은 우리, 백년지, 국가의 백년지 대계, 네, 인천공항 유사시 대체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공항이 돼야 됩니다. 허브공항이죠. 말하자면, 물류까지, 예, 부산 신항과 인접한 그런 입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물류까지 감당이 되는 예, 그런 중추공항의 기능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죠. 예. 안타까운 상황이죠. 2030 엑스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덕신공항을 자꾸 이렇게 패싱을 하는데 우리 사우디에 이기려면요, 가덕신공항 반드시 2029년까지 돼야 되는 단서조항 있어야 됩니다. 사우디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압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자 아닙니까? 사실은 석유가 쏟아지면서. 예, 그 부자 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이 뭐 올바른 하나 뭐 국제공항 하나 없는데, 아무 국제공항 하나 없는 이 도시에서 이 뭐 5,05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그런 뭐 전 세계적인 이런 박람회를 유치한다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거기 뭐 공항도 하나 제대로 없는 나라야. 그럼요, 사우디 부자죠. 사우디는 황조쌤 석유 부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로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지금 2030 등록 박람회 같은 경우가 유치가 되면 경제 생산 유발 효과가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추산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 만약에 부산으로 유치되면 61조의 경제 생산 유발효과, 거기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도 엄청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사우디인들 놓치고 싶겠어요? 말이 61조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거는 그죠? 예, 뭐 일시적 뭐 진짜 뭐 부산의 경제가 확 풀릴 수 있고 이 대한민국 경제가 풀릴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사우디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거야. 또 5,05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그런 큰 진짜 뭐 국제적 뭐 박람회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많은 외교적인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도 성사될 수 있고요. 예,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서 어떤 계약 같은 것도 또 우리나라는 나라대로 또 기업인들은 기업인들대로 어떤 많은 그런 뭐 어떤 그런 게 계약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외국과의 소통, 네, 이런 거가 가능한 그런 박람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전부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 부산은 이거 가덕신공항 하나도 똑바로 안 해갖고 인천 가서 타고 내려오면 되지 하면 5,050만 명 어떻게 인천공항에서 전부 부산으로 타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응?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부산 시민도 아니할 말로, 인천까지 가서 비행기 타고 가려면 하루를 꼬박 잡아먹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정말 50만 명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서 하는데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하라면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부산에서 뜨고 내리는 24시간 안전한 공항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뭘 하냐면 김해공항이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인데, 아니 이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군사공항이라 저녁에는 야간 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야간 비행이 안 되는데 거기서 그 유럽하고 이 대한민국에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야간에 내리는 비행기들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 결국 인천을 통해서 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인천 가서 타고 내려오라는 이 얘기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 화딱질이 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박형준 시장은 자기는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말 지금 외국 순방을 나가 있어요. 나가서 이제 외교 활동을 한다 하는데, 외국에 나가 있는 이 동안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불경 메가시티가 한마디로 나가리 됐지 않습니까? 나가리라는 표현 써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예, 나가리 됐잖아요. 지금 솔직히 좌초된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한 우리가 기자회견 했는데, 왜 부산시장이 나가 있는 이 틈을 타서 경남지사나 울산시장이 그런 발표를 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불경 메가시티 역시도 정말 이 가덕신공항하고의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는 불경 메가시티의 정말 핵심 사업이거든요. 왜 제가 그 핵심 사업이라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가덕신공항이 되려면 이제 불경에 뿐만 아니라 이제 철도나 도로 교통망들 이런 모든 교통 인프라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진주에서 부산까지 1시간 안에 도달한다든지 이런 모든 교통 인프라가 불경 메가시티를 통해서 추진되게 되어 있었어요. 예, 계획서까지 아주 그냥 상세하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추진되려면 1차로 내년 1월부터 추진되는 선도 사업이 30여 개가 내년 1월부터 원래 추진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비용이 한 약 7조가 들어가는 비용을 올해 연말 안에는 예산 통과가 되어야 내년 1월부터 이 30개의 선도 사업, 철도망이나 이런 선도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경 메가시티가 특별연합이 이제 4월에 출범을 했어요. 해서 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잘 굴러가고 있으면서 예산 확보 7조를 해서 7조란 예산 확보해서 교통망에 따른 이런 1차 선도 사업 30여 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었는 것을 지금 경남지사나 울산시장이 그냥 자기들 정치인 한두 명이 지자체장 한두 명이 자기 그냥 의견으로 그냥 박아버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발로 뻥 차버린 거 아니에요? 응? 아주 이거는 정말 시민을 위한 그리고 경남 도민을 위한 울산 시민을 위한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주 그냥 100%말 그대로 정치 논리입니다. 이게 이제 전 정부에서 진행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남도지사가 김경수 지사 지금 뭐 구속되어 있지만 경남도지사가 진행했던 사업이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대로 진행돼서 뭐 예를 들어 7조 내려와서 사업이 진행되고 이렇게 하면 결국 그 공이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의 야권으로 가지 않느냐, 민주당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세법도 있다 보니 이 뭐 전임의 어떤 행적 지옥이라 합니까? 예, 이것은 뭐 공식적으로 뭐 이게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요.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저희도 기자회견 당시에 뭐라 했냐면, 그렇게 보는 시각의 시민들이 많으니까 그 점을 유의하라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뭐 자기들은 뭐 해오름, 울산 같은 경우는 해오름 동맹을 해서 울산과 포항, 경주를 잇는 해오름 동맹이 우선이다. 그래서 뭐 같이 하겠다. 그리고 경남은 뭐 행정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솔직한 말로 행정 통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각 그 부산과 경남도, 경남은 뭐 진주, 의령, 거제, 뭐 김해, 뭐 경남 같은 경우는 많은 군소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모든 게 부산시하고 뭐 일부 울산 이게 모두 행정 통합하려면 그 법리적 해석 엄청나죠. 법리적 해석이나 관계기관의 이해관계 등 이런 걸 모두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해결하면 이 어느 세월에 되겠냐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예? 그러다 보면 뭐 내 의견이 좀 안 맞고, 우리 부산시 입장이 안 맞고, 김해시 입장이 안 맞고, 울산시 입장이 안 맞고, 뭐 진주시 입장이 안 맞으면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행정 통합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지금 그 불경 합동연합을 추진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행정은 따로 하되 서로 연대해서 도울 건 돕고 하는 이런 걸 우선 시행해 보자. 그래서 함께 교통방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까지 약 30조에 달하는 총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1차가 내년 올해 연말 안에 통과돼서 내년 1월 달부터 시행되는 게 7조라는 거예요. 그 중에 1차가 이것을 받아서 우선에 김해와 울산, 경남과 울산, 우리 부산이 연합해서 이 뭐 교통 인프라들을 먼저 시행하자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뜬금없이 행정 통합하자면 서로 합동연합도 제대로 안 되는데 행정 통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나온 말이 뭐냐면, 이제 막 한참 태어나가지고 엎치기도 이렇게 못하는 1살짜리 아이에게 뛰어라 한다는 그런 비유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도 안 간 아이에게 이제 막 그래서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는 아이에게 니 왜 대학부터 안 갔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이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 정말 몰지각한 생각, 그리고 부산에 빨대 빨린다는 이런 사고방식. 부산에 왜 빨대 빨립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과 경기도, 인천이 사실 연합해가지고 서로 연대를 해가면서 누가 컸습니까? 서울이 컸습니까? 경기도가 컸습니까? 인천이 커졌습니까? 오히려 서울 인구는 줄어들고 경기도의 인구가 서울 인구보다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이 더 발전했지 않아요? 말하자면 지금 부산을 끼고 있는 위성도시들 김해나 양산이 왜 커졌습니까? 부산이라는 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위성도시들이 발전하고 컸지 않습니까?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서울 역시도 서울을 끼고 있는 인천과 서울이 커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뭐 지금 이 경남도지사나 박한수 경남지사나 울산의 김부겸 울산시장이 하는 말은 부산이라는 거대 도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합동연합을 추진했을 시에 뭐 부산으로 모든 걸 다 뺏기고 인구도 부산으로 유출된다. 울산시장이 이 말을 했거든요.
이제 울산 인구가 대도시인 부산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빨대 꽂힌다 이거죠. 근데 웃기는 거는요. 아니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건 수도권 일극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수도권의 인구 50%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좀 분산해서 다 같이 지방이 고루 잘 살자는 것인데 아니 울산 시민들이 우리 울산의 청년들이 서울로 이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되는 건 괜찮고 부산으로 되는 건 안 된다는 이런 발상을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발상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이런 말 하면 좀 그간데 그 머리를 한번 쪼개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구서 지하철역 앞에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너무 어이가 없다 보니까 제가 발언을 좀 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그죠.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되는 건 괜찮답니다. 근데 부산으로 인구 유출되는 건 안 된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이런 울산시장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예, 오히려 부산을 끼면서 김해나 양산이 커지면서 그 부산을 끼고 있는 위성도시들이 커진 거는 왜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서울을 끼고 있으면서 옆에 경기도나 경기도나 지금 인천이 커진 것은 왜 생각 안 합니까? 너무 한심스러운 이런 지자체장의 어이없는 이 생각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단 몇 사람의 지자체장 때문에 이 불경 메가시티가 자초된 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에 너무나 뼈아픈 정말 피해입니다. 예. 그렇죠, 감사님. 네, 맞습니다. 예, 불경 메가시티를 이렇게 객사를 내버린 예, 두 경남도지사. 기가 찹니다.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이거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그죠? 대가리란 표현 좀 할게요. 뭐, 욕이면 욕일 수 있고, 뭐, 근데 뭐, 사투리 방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 한번 깨보고 싶어. 다 쪼개보고 싶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니, 일반적인 우리 시민도 알아. 야, 정말 수도권 서울하고 서울 옆에 있는 경기도와 인천이 서울 때문에 커졌잖아요. 지금은 서울 인구보다 경기도 인구가 더 많거든요. 훨씬 많지. 그래. 근데 그러면 부산을 끼고 옆에 양산이나 김해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죠? 위성도시들이. 아, 근데 부산에 빨대 빨린 울산시장이 뭐라 했냐면, 부산하고 연합을 하면 울산 그 시민들이 부산으로 인구 유출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우려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포항과 경주하고 해오른 동네 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자기 울산 시민들이 수도권으로 인구가 빨리는 거는 괜찮고 우리 부산으로 빨리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예, 좀 규탄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구서 지하철역에서 지금 서명운동 중에 있고요. 예.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잠시 대기 중에 계시는 우리 운전자님들, 가덕신공항 2029년 예, 조기 개항 반드시 해냅시다. 저희들은 순수 시민 운동가들입니다. 2029년에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에서 이번에 여론조사, 리서치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예, 김해공항은 거점공항으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예, 불경 시민들의 여러와 같은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병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우리 부산으로 인천이 아닌 우리 부산으로 LCC 통합본사, 저병항공사 본사는 유치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순수 시민활동가들이고요. 여기 전화번호 받지 않습니다. 주소도 돈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받지 않고 주소돈까지 아버님 전화번호 받지 않습니다. 예, KF94 마스크도 또 하나씩 좀 받아가시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 이 서명운동 부산 전역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서명을 하지 않고 지나가시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좀 현수막이라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요. 예, 그리고 부산 전역을 지금 이번 주는 여기서 오늘과 내일
5시부터 7시까지 진행하고 그 다음 주는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 앞에서 예, 이틀간 진행합니다. 혹시 미로시장도 오시게 되면 또 서명도 부탁드리고 이런 내용들 집에 가셔서 또 가족들하고 대화도 좀 나누시고요. 정말 우리 부산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내한테 이득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백년지대계 우리 미래 세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그리고 섬열해가는 우리 지방 예 부산이 노령 인구 사회 1위가 됐다는 거 전국에서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이런 소멸해가는 우리 지방을 살리기 위한 활동들로서 가덕시공항 2029년 조기계약 그리고 LCC 통합본사가 우리 부산으로 유치되는 것 가덕시공항이 2029년에 조기계약